트래블 테크는 여행을 뜻하는 트래블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가 결합한 용어인데요. 최근 여행 산업에서는 가상현실, 인공지능, 또 사물 인터넷, 로봇 자동화 기술을 기반으로 숙박과 레저, 교통, 식음료, 언어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여행 산업에서도 기술 발달로 인한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실용 입문 클래스, 오늘은 기술의 발달이 바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만나는 실용인문 클래스 관광인문 가이드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 호텔 관광과 소재민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소재민 교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 현대인이 얼마나 여행을 사랑하는지 여행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여행은 여러 재앙 요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에는 반드시 이동과 체류, 접촉이 수반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불편함 없이 우리가 여행을 떠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말이죠. 맞습니다. 불편함 없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여행이라면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렇겠죠. 네. 혹시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되게 오래된 영화잖아요. 조금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놀드 수왈제네거가 예, 맞습니다. 주연한 영화. 먼 미래가 시대적 배경이고 주인공이 리콜이라는 회사에 방문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예. 리콜이라는 회사는 고객이 원하는 기억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우주를 구하는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네.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면 실제와 같은 기억을 뇌에 주입하면서 네. 실제 경험을 한 것처럼 기억하게끔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영화 속 리콜이라는 회사 TV 광고 문구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진짜 여행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이라는 문구입니다. 진짜 여행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이 여행의 제약 요인을 없앤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 그 몇 분 만에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가봤다는 기억을 뇌에 심을 수가 있다면 여행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내고 또 비행기를 타고 멀리 이동하는 수고도 필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여행, 관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로 뭔가 좀 차갑네요. 그렇죠. 실제로 직접 보고 체험하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맞아요. 여행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가상으로 느끼거나 사진으로 보는 것이 아닌 실제적 행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것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네. 기술이 발전해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런 세상에 올까요, 교수님? 워낙 먼 세계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요즘 워낙 그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는 또 세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술의 발달은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또 관광 산업도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죠. 네, 기술의 발달은 어떤 산업을 없애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과학기술의 발달은 관광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옛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1차 산업혁명을 통해 증기기관이 개발되었고 증기기관을 탑재한 기차나 선박 등을 통해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은 인류의 불행한 역사의 단면을 갖게 했지만 당시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달로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항공산업 등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이동수단이 필요한 관광산업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이죠. 만약에 그 가까운 시대에 그 기술의 발달로 목적지에 이동하지 않고 관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관광산업이 어떻게 변화할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조금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크게 제약을 받은 인간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나라마다 입국을 금지하면서 국경이 폐쇄가 됐고요. 해외 여행이 금지되기도 했으니까 가장 큰 제약을 받은 건 이동이겠죠. 맞습니다. 필연적으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 관광산업이 네. 팬데믹 기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렇죠. 팬데믹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비접촉 일상생활이 증가하였고 자연스럽게 언택트 시장이 성장한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네. 이커머스, 원격 의료와 교육, OTT 서비스와 온라인 유통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고는 있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성장 속도가 가속화된 것이죠. 네. 이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광산업의 접목이 되고 여행은 또다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교수님,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아직 올드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행하고 이 언택트 시장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단어이거든요. 어떠세요, 교수님? 그렇죠. 여행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네. 실제와 경험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여행을 하는 이유이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 어느 스마트 관광 기업에서는 네. 랜선 투어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너튜브 영상을 통해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마치 내가 실제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여행을 세상에. 다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가상 관광 상품을 출시한 것이죠. 그냥 가상 관광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려도 있었지만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그랬구나. 국내외 여러 가상 관광 상품이 출시되었고 떠나지 못하는 여행객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킨 것입니다. 물론 팬데믹 기가 임시 방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영상을 통해 가상의 여행을 체험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끊임없이 여행을 변화시키고 있군요. 기술 발달에 의한 여행의 변화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큰 변화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까지 나타난 온라인 여행사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행업계의 온라인이 상용화되면서 향후 사라질 직업으로 여행사 직원이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 다행히 예상과 다르게 온라인으로 여행 정보를 접한 여행객이 더욱 여행사를 찾게 되어 여행사 수는 오히려 늘어났지만요. 그랬구나. 예. 온라인이라는 기술이 여행 시장이 성장하는 데 큰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성장하는 데 큰 도화선이 됐군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첫 번째 변화는 온라인 여행사의 등장이고요. 또 두 번째 변화를 이끈 기술은 뭘까요? 네. 여행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자 실제로 떠나보자라는 욕구를 발생시키면서 폭발적으로 여행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의 발달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관광기업의 등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숙박공유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숙박공유 서비스 A사는 자신의 주거지를 숙박시설로 여행객에 판매하고 싶어하는 호스트와 여행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네. 세계에서 여행객에게 두 번째로 많은 객실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객실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집을 여행객에게 렌트해주려는 판매자와 색다른 주거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은 여행객을 연결만 시켜주는 것이죠.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그 다양한 플랫폼 기업을 이용하듯이 여행도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등장한 거네요. 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관광 기업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발달에 코로나19가 더해지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관광 기업의 영향력을 증가시킨 것이죠. 팬데믹 이전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OTA,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서 호텔이나 항공권을 예약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네. 다만 단순히 호텔이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수동적인 판매 채널로 인식되던 것이 네네. 지금은 여행 시장을 주도하는 메인 세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렇군요. 플랫폼 관광기업의 등장은요, 그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여행사에 영향을 줄 텐데 이런 변화에 잘 대응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여행업의 넥스트 레벨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의 시장이 90%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플랫폼 관광 기업을 통해서 여행 상품 구매의 비중이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여행사들의 전통적인 영업 방식, 전화 방문 등을 통해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현대인에게 스마트폰만큼 자주 사용하는 국내외 대형 포털 기업도 여행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행사도 플랫폼 사업에 동참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기술 변화가 이끈 여행의 변화. 첫 번째는 온라인 여행사의 등장이고 두 번째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플랫폼 기반 관광기업 등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또 기술의 발달로 인한 여행의 변화. 세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변화는 4차 산업기술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디지털 전환도 사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새로운 기술이 관광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관광기업을 탄생시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코로나19가 관광산업에 전방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흔히들 그 4차 산업기술이라고 하면 뭐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VR, AR의 이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등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정말로 핫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챗 GPT를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네네.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대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네, 저도 이용을 해봤어요. 참 대단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동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대화에서 느꼈던 실망감이 아닌 굉장히 혁신적이고 나보다 낫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말도 이렇게 잘해요. 챗GPT. 그렇죠. 앞서 지금의 여행사는 디지털 전환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행사의 원초적 기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행객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습니다. 여행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 여행객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주고 추천해주며 가이드해주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런 역할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인공지능과 대화할수록 사용자의 정보를 축적해 나갑니다. 아, 그렇구나. 대화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정한 상품을 추천해주니 어찌 보면 사람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와. 단순 정보의 나열이 아닌 사용자에게 필요한 가치 있는 여행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고객에게는 더 많은 만족도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고객의 상담 데이터와 여행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여행 인공지능 상담은 기술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테지만 분명 현재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정확한 정보를 여행객에게 제공한다면 여행객에게는 도움이 되겠는데 제가 만약에 여행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사장이라면 벌벌 떨 것 같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여행사가 해주던 일을 대신 해주고 그보다 더 잘한다고 하면 또 그것도 공짜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위협받는 거 아닙니까? 위기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응대에는 반드시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상담은 직원이 없더라도 직원의 경력과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질의 상담 업무가 가능하고 응대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여행업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이탈한 인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상담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네. 주말 휴일도 없으니 영업시간도 확장이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여행 챗 GPT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 네네. 여행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여행지 색다르겠다 싶습니다. 저도 한번 이렇게 교수님하고 대화해 보니까 앞으로는 좀 여행 계획 짤 때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우리 교수님께서 실제로 한번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여행을 인공지능을 엮어서 한번 계획을 짜보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학생들과 한번 같이 여행 계획을 짜면서 네. 여자친구와 함께 떠나면 좋을 관광지. 아, 그래요? 예. 뭔가 해봤어요.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아니면 네. 100만 원 이하로 갈 네. 수 있는 해외 여행지. 아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보를 네.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없는 분들은 여자친구 사귀는 방법도 알려줍니까? 인공지능이?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여행지.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편리성과 정보 활용성이 강화된다면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여행지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4차 산업기술 중 VR, AR의 가상체험 서비스도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글 지도 등을 통해서 몇 초면 지역 이미지와 행성지 경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가기 전에 스트리트 뷰 등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보기도 하고 또 경로 검색 등을 통해서 동선을 짜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기술의 변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는 단순 이미지가 아닌 VR 기술을 도입을 통해서 네. 3D로 여행지를 먼저 맛보기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 조사로 사용된다면 실제 여행 상품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가보지 못한 곳을 대신해서 경험해 본다면 가성비가 좋은 새로운 여행 상품이 될 것입니다. 아직 후각과 미각을 위한 VR은 없지만 기술의 한계는 없습니다. 그것도 경험할 수 있는 가상의 VR 서비스가 등장할 것입니다. 네, 가상으로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하지만 꼭 실제적인 장소에서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상세계라고 하는 메타버스 산업은 네. 쇼핑, 축제, 엔터테인먼트 등 많은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중 메타버스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이 바로 여행입니다. 네. 가상의 공간에서 나의 아바타가 나 대신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시대에 도래했지만 온라인 활동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좀 믿기지가 않아요. 왜 내가 가야 되는데 아바타가 가서 남존예 시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여행객들이 여행의 재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면 지금은 엄연한 하나의 여행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한강시민공원을 메타버스 내에 구현을 해서 많은 해외 방문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네. 서울시에서도 2026년까지 서울의 모든 관광 자원을 메타버스로 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메타버스를 통해 지역 관광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자 메타버스 이것을 뭐 단순한 가상의 세계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현실과 가상을 결합한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대응에 활용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홍보와 마케팅의 목적으로 경쟁적으로 지역의 관광명소를 메타버스로 구축해내 여행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 장소와 대체제 성격을 가질 만한 리얼리티가 구현되지 않거나 가상의 공간 속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컨텐츠가 없다면 네. 경쟁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방문하는 방문객이 하루에 한 명도 없는 곳도 많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또 메타버스가 또 한때 또 반짝 확 올라갔다가 좀 약간 엔데믹 시대에 점점 다가서면서 또 확 꺼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예리 있게 잘 판단해서 좀 대응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현실 세계에서 얼마든지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 콘텐츠를 제대로 준비하고 운영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네, 지금의 현대인은 기업이나 지자체보다도 높은 수준의 기술 이해도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현실감을 확보하거나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체험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선사시대부터 근대 역사까지의 역사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상상 속 대한민국의 역사 현장을 구현할 수 있는 차별적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와 가상현실이 결합하기 가장 좋은 이야기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전라북도는 다양한 생태 자원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잘 활용하여서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생태 관광지, 그리고 지역의 축제까지 연계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행은 실제적인 곳이고 이동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데 기술의 발달은 이런 여행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인천공항에 가면 항공사 직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를 기술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기기에 있는 항공사 어플이나 공항의 키오스크를 통해서 탑승 수속이나 좌석 지정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나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어플을 통해 나만의 맞춤 여행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현실감 있게 혹은 가상의 공간에서 관광 자원이 갖고 있는 매력을 소비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4차 산업기술이 관광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여행의 변화 또 있을까요? 예, 마지막 기술의 발달로 인한 여행의 변화는 바로 우주여행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먼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우리 가까이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까이는 와 있지만
좀 돈 많은 분들에게만 가까이 와 있는 거 아닐까요? 조금씩 가격이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했던 우주여행, 이제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행의 공간이 지구에서 더 넓은 곳으로 확장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과거에도 몇 번의 우주여행 사례는 있지만 최근 민간 우주 기업을 통해 잇따라 우주여행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사전 훈련을 받지 않고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상품부터 진정한 우주여행이라 할 수 있는 무중력 체험을 하고 오는 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품 가격이 100억대 단위이기 때문에 대중상품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 우주여행은 하나의 여행 상품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사실이죠. 네. 일본의 대표 여행사 제2여행사의 같은 경우는 풍선을 이용한 우주여행 상품을 올 연말에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예, 가격도 와. 빠른 시일 안에 수천만 원대로 낮출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구나. 조금은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은 어쨌든 그 호텔 관광을 전공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 여행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 예. 누구보다 빠르게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예, 교수님도 혹시 계획하고 계세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가격 때문에요. 그래요. 언제까지 이렇게 좀 내려가면은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그것보다는 작년 이맘때 네. 출발한 우주여행 상품 가격이 800억이었는데요. 예. 올 연말에 준비하는 우주여행 상품 가격이 30억대입니다. 엄청 낮아졌네. 1년 그 사이에. 만에 20분의 1로 떨어진 것이죠. 네.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더욱더 또 낮아질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고도 떠날 수 있는 우주여행이 가능해진 것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행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뭐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생각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안전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이 안전에 대해서도 여행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주여행 같은 경우에는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국민만큼 안전에 대한 명확한 관심과 중요성을 갖고 있는 국민도 없을 것입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기술의 발달은 그 안전도 보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별한 우주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지금 해외여행을 가듯이 할 수 있는 네. 우주여행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 뭐 수천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우주여행을 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올해 연말부터 뭐 일본의 한 여행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2030년 임무가 종료되는 국제우주정거장을 우주 호텔로 변신 중에 있습니다. 우주라는 공간에 우리가 묵을 호텔도 얼마지 않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네. 아직은 우주 공간에서 잠깐 체류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만 유럽의 몇 개 국가를 둘러보듯 달과 화성, 그 외의 인접 행성을 볼 수 있는 날도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와, 예전에 우리 친구들끼리 이렇게 좀 사이 안 좋으면은 너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릴 거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우주여행이 현실이 되면서 많은 국가가 우주여행에 뛰어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우주여행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우주사업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작년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기술력도 갖고 있고 네. 그 어느 국가보다 여행에 진심인 국민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처럼 우주 산업으로도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행의 변화 종합해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기술의 발달은 모든 산업을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그 산업을 사라지게 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죠. 온라인 여행사가 등장하자 항공권 등을 중점적으로 판매하던 여행사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술이 등장하자 작은 자본과 인력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관광산업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기술의 발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준비한다면 좀 더 편하고 알차고 슬기로운 나만의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용 입문 클래스. 오늘은 기술의 발달은 여행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관광 입문 가이드 원광보건대학교 글로벌 호텔 관광과 소재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